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맹자께서는 세 가지 즐거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제1로 치셨고요. 두 번째는 부모, 형제, 자식이 오붓하게 지내는 것을 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하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신 최성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있다 왔습니다. 네, 선생님은 항상 행복해 보이셔서 뵙기에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제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사는 근본이 뿌리를 찾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만물의 근본은 하늘에 있고 네. 이 인류의 근본은 조상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무의 근본은 뿌리죠. 네. 그리고 물의 근원은 아주 그 깊은 산 중에 네. 산 골짜기에서 폭폭 솟아오른 용수숨치는 네. 그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서 그 내가 되고 바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죠. 물을 보거든 근원지를 생각하고 네. 나무를 보거든 뿌리를 생각하라. 네. 그래서 근원지 없는 물은 전부 모든 그 만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이 네. 없으면. 네. 그 뿌리 없는 나무는 고사해버리고 다 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도 네. 사람이 그 하늘의 원조를 모르고 네. 상제님을 몰라보고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모른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런 공이 네.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농사꾼도 1년을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을 다 다듬어 가지고 곡식을 만들어서 네. 고마우니까 먹고 살게 해줬을 고마우니까 곡신한테 제사 지내고 그럼요. 선두한테 제사 지내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그 물 한 잔을 얻어 마시더라도 공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고맙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마운 것을 이렇게 갚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인데 네. 그걸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제사의 정의를 설명을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네. 네. 선생님, 다분히 우리 명절 때가 되면 다분히 우리가 유교적이다 정말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의 문제도 조금 보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근본을 모르는 거는 자기의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하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사라는 것은 멀리 조상을 추모하여 잊지 아니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 뿌리에 보답하는 가장 신성한 예절이므로 길례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서 자기의 근본을 바로 세우면 사람이 떳떳하고 기운이 나서 즐겁게 살기 때문에 하늘 땅이 보호하고 조상이 복을 주어서 길이 번창하여 대단히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예절의
다섯 가지 원칙이 예기편에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시자는 천지지 대원이요. 여기에 밝혀졌네요. 네. 수은자는 인도지 대륜이며 체자는 기 지체며 의자는 기 의리이며 칭자는 기 도수이니 이 오자는 이 다섯 가지는 네. 자기 대지 기세야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여기에 그 기자가 네. 아주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죠. 이게 망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 총망라가 된 이야기입니까? 큰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네. 이 다섯 가지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총망라된다는 것, 네. 그 말이에요 이게. 네, 네. 예, 종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므로 예를 실천하면은 다섯 가지 원칙이 있으니 예의 형식을 규정하려면 먼저 때 시의적절하게 네, 때에 알맞도록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때의 다음에는 순이며 그 순의 다음에는 체이며 네. 체의 다음에는 의이며 네. 의 다음엔 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네. 이 부분을 선생님 좀 쉽게 예. 네.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네. 설명을 다 드리고 나서 네. 그 때는 하늘 땅의 큰 운행이요. 그 봄, 여름, 가을 그 시간입니까? 네. 그 운행의 를 돌고 돌려서 만물을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운행이요 날짜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비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시대성이라고 합니다. 네. 시대성. 네, 네.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낼 때 날짜와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예. 그 엄수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수는 사람의 도리인 큰 윤리이며 이것이 정통성입니다. 네, 네. 그러므로 정해진 적장자 제주지요 말하면 네, 네, 네. 적장자가 아니면 무례가 된다. 적장자가 안 지내고 다른 사람이 지내면 그 무례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체는 지체, 즉 사체로 우리가 그 사람 몸뚱이는 그 팔다리가 넷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를 망각하여 장소가 바뀌면 폐례가 된다. 그 때와 장소, 네, 네. 이 장소가 바뀌면 이 폐례가 된다. 네, 네. 그러므로 의는 의리이니 이것은 합리성이다. 네. 그래서 의리의 합당함을 잃고 잘 살면서도 초라하게 제사를 모시면 신뢰가 된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잘 살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음식을 장만해서 네. 이 부모 형제와 그 손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제사를 모시고 그 음식으로다가 이게 잘 융성하게 모시고 잘 영양분 공급하면 그보다 얼마나 좋은 일일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그래서 선생님 그 주자가래인가요? 사례편람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망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장례는 그 망인에 합당한 의례를 치러야 되고 또 제사는 그 부모님의 제사는 그 자손이 잘 돼 있는 자손은 정말 마음껏 차리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자손이 조금 어렵게 살다가 그 형편껏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유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그 상례에서 네, 네. 그 상례 때 이 출상을 한 것을 장례라고 하잖아요. 네. 장례는 돌아가신 신분에 맞게 모시고 네, 그 제례는 자손의 신분에 맞게 모시라고 그랬어요. 네, 네.
그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이 차리거나 적게 차리는 거에 논하지 말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형편껏 하면 그게 이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 상차림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좋은 행사 때에는 또 좋은 옷을 입고 예를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행사가 뭐 좋은 행사다 그러면 뭐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예에 갖추는 그것도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때 예는 상황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눕시다. 네, 예, 칭은 수리를 헤아리는 것인 바, 그러니까 그 숫자 개념, 네, 수리를 그 숫자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인 바, 네. 이것이 바로 현실성이에요. 네, 네, 그래서 분수를 헤아리지 못하여 비난하면서도 그냥 내 집안이 가난하면서도 과도하게 제사를 모시면 허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유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그 성현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얘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예설은 원래는 주공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을 공자님께서 정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립을 하는데 그 얘기 속에 그릇 기자, 네. 기록할 기자 아니고 그릇 기자, 얘기편에 네,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시순체의칭 5가지. 이것이 예의 범절의 모범입니다. 이게 이것에 준해야 돼요. 이 글자 네. 5자에 준해서. 네. 그래서 이것이 시대성, 이 정통성, 주체성, 이 합리성, 현실성. 네, 네. 요것이 아주 그 예서야 3,300조항 중에서 네. 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잘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예에 따라서 의식을 진행하면은 한치 오차가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여유 있는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 좀 재산이 넉넉한 분은 네. 음식을 넉넉히 차려서 네. 그 대소가까지 전부 한때 모여서 네. 그 선영에 보답하고 즐겁게 나눠서 잔치도 하고 즐겁게 서로 이게 정을 나누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없는 집안에서는 내가 없으니까 그 끈이 낄 것도 없으면 물이라도 떠놓고 네. 정성만 다하면 되는 것이니까. 맞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예라고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전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예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네. 형편에 따라서 네, 네.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 성현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네, 네. 제사 지내는 그 음식도 뭐 그 귀신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죠. 그분들은 흠양하시는 거잖아요. 흠양하시고 하면 다 차려놓은 건 가족이 모여서 그러죠. 정담 어린 이야기도 나누면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람은 정으로 살잖아요. 정으로. 네. 인정이 넘치는 세상이 돌아오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인정 넘치는 그런 사회가 그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전부 다 모든 잘못 생각을 이 바른 네. 그 자세로 돌아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사의 목적은 제사 지내는 그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복. 네.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복을 네. 사람이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복, 복을 비는 것이요. 네. 둘째는 보답. 음.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
올라가서는 이제 조상, 네. 이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제 그 육대조 네.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네.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하느님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우리 유학은 음. 예, 그 작은 지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이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부모를 잘 섬기면 하느님 섬기는 원리가 같고 하느님을 잘 섬기면 내 부모 섬기는 원리와 똑같다는 그런 문장이 나와요. 네, 네. 예.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잊게 한 조상과 네. 시조 하느님에게 보답하며 셋째는 피화 그러니까 모든 그 재앙을 없애달라는 네. 뭐 질병과 수재와 화재 이런 네. 것들을 전부 없게 해달라고 네. 그 재앙을 피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로부터 이와 같은 세 가지 목적에서 모든 제사를 지냈을 때 첫째의 기복은 자식이 없을 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구하고 또 농사꾼이 봄에 풍년을 기원하고 비가 안 오면 비를 갈망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등 사람은 인정상 간절한 소원이 없을 수 없는 것이며 둘째는 보답은 풍년이 들면 가을에 감사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이요. 네. 자손이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이며 이제 세 번째는 피화는 전쟁이나 질병과 같은 천재지변을 피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조상님과 부모님께 제사를 올리는 이유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조상님과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정성과 공경의 표시일 뿐이니 즉 효도의 연장인 것이요. 어떠한 기복이나 피화를 원하는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내 정성과 공경만 다할 뿐이지 네. 꼭 욕심 부려가지고 해달라고 떼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제사의 큰 목적은 보본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보본반시. 네. 그러니까 근본의 보답. 음.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를 있게 해주신 부모와 네. 우리 조상님과 하느님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본반시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음. 조그마한 은혜라도 보답하는 그 정성과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신이 태어난 시초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던가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고 네.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올리는 사람은 자연히 만사가 순탄하게 되어 하늘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랬나요? 조상을 잘 받들면 네가 너한테 복이 간다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많이 예.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사람이 살면서 이 정성과 공경과 정직 이 세 가지만 실천을 하면은 천하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것은 정성을 다하면은 이 하늘을 섬기는 원리가 되고 공경을 다하면은 땅을 섬기는 원리가 되고 네. 또 정직하면은 이 인류 세계 모든 인류와 화친을 동거하기 때문에 네.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성, 공경, 정직으로 생활하면은 사회 동포와 화친하기 때문에 네. 세계 문화의 중심국을 건설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설명을 하시는 거를 잘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갈피갈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세계의 중심국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라든가 뭐 예절의 오원칙, 그러니까 예절, 그러니까 뭐 오상, 뭐 오방, 뭐 이렇게 해서 쭉 또 설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인류의 근본 원리, 네. 원리가 뭐냐면 네, 도덕과 윤리 아닙니까? 네, 네. 그 인간이라면 그 윤리와 도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옳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살아가면은 어디 남하고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전쟁도 전부 종식되고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문화의 중심국이 우리나라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네.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는 네, 네. 그래서 지금 2003년도인가요? 2003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지 않았어요. 예. 네. 예. 호주제가 폐지가 된 거. 그러니까 우리 뿌리 근간을 지금 없애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호주제 폐지 이전에도 우리 민법 조항에 보면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 남성분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은 다시. 예, 근본 뿌리를 망각하고 네. 이건 그 서양 문화만 이렇게 따라가는 음. 그런 그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근본은 다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동방 예의지국 그 뿌리를 그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근원지가 없는 물은 흐를 수가 없고 뿌리 없는 나무는 고사해버리기 네. 때문에 이건 근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 호주법, 네. 호주제도, 네. 네. 이 호적법은 다시 환원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중심 사상을 이루기 때문에 네. 그것은 반드시 이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여성이긴 하지만 예. 그 부분은 뭐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회복이 되면 좋겠고 뭐 전 세계가 뭐 나라마다의 다 그런 문화 풍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서양 쪽에는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의 성은 그냥 이렇게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혼인을 해도 자기의 성을 그대로 쓸 수 있고 하다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여성들은 참 행복한 여성들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들 또 보시고 아니, 저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좀 편안하게 가정 암만 여성이 뭐 잘났다고 하더라도 한 가정의 남편 가장이 한 가정에서 제 목소리를 못 내는데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도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우리 지혜로운 여성들은 그 자리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가정 내에서 아버지 아닌 남편이 제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 우리 여성들도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기회는 있습니까? 네네. 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면 네. 조금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남성이 없을 때 네. 역할을 다 못했을 때 네. 없을 때와 역할을 다 못했을 때는 네. 여성이라도 호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에 중행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행지도. 네. 알맞게 실천해라는 도가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 도리가 다르고 네. 또 장소에 따라서 그 예절이 다르며 다르고, 네. 신분에 따라서 분수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네. 그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해야만이 모든 네. 만사가 저절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네. 이 아까 종법을 옛날에 우리 그 없애는 네. 것은 큰 잘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잘못이어서 네.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문화의 중심국을 건설하려면은 당연히 효 사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효는 가르침의 근본이기 때문에 네, 네. 세계에서 제일 자랑거리가 효 문화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효 문화를 그 육성 발전해 가지고 네. 세계 만방에 알려 가지고 네. 중심국을 건설하는데 이 건행 성실하게 진행합시다. 네, 네, 네. 선생님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제가 그 호주제 폐지 전에 전국 그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그 1년 동안 정말 그 여성부하고 끊임없이 언쟁을 하면서 결국은 호주제 폐지가 됐지만 그때 일이 생각이 나서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되뇌어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데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행 성실로 네. 세계 문화의 중심국을 건설합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